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엄청 많아요. 어떤 재료들이 주어져 있느냐, 어떤 컨디션이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인데, 여기에서는 세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세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넓이 구하는 방법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삼각비를 배우고 난 뒤에는 제일 많이 쓰이는 넓이 공식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예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알고 있나요? 그 공식을 가장 일반적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익각이 안 주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전적인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뭐 이런 것도 쓰고요. 특수한 상황에서는 뭐 헤론의 공식 뭐 이런 것도 쓰고 하는데요. 사실 웬만하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해결이 되고,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세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 금단의 기술? 금단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나? 비기 그 사선식 공식을 씁니다. 세 점이 주어져 있으면. 사선식 공식 들어봤나요? 정확한 이름은 선생님 모르겠어요. 누구는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사선식이라고 하고, 사선식은 개념 원리에서 사선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한 이름은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공식입니다. 근데 그거 선생님이 금단의 기술이라는 말도 쓰고 비기라는 말, 비기는 아나? 비기가 뭐야? 비장의 기술을 말, 비장. 금단의 기술은 뭐야? 쓰면 안 되는 거야. 쓰면 안 되는데 쓰는 거. 예를 들어 미분에서 이제 예를 로피탈의 정리 같은 건 금단의 기술이에요.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서술형에 쓰거나 하면 감점을 당할 수 있는, 채점이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금단의 기술이고요. 이 사선식은 사실 벡터를 통해서 고등학생이 유도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고등학생이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 거라서 쓰지 마라고 할 수는 없는 공식이지만 기하에 들어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기에는 힘든 기술이지만 되게 파워풀한, 사용하기 편리한 기술인데요. 일단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방법 먼저 설명해 드리고 사선식 공식 써드릴게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누구를 밑변으로 할 건지 정합니다. 난 얘네를 밑변으로 해야지 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변에 요 변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요. 누구를 구하든 상관없는 거야.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요 다른 나머지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이거를 그 직선의 높이로 삼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 이전에 요 점 두 개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쵸? 요 두 점과 두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하면 밑변의 길이가 나온단 말이지. 그렇죠?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가지고 넓이를 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쓰는 건데요. 요거 요 중간에 여기에다가 적으면 될 것 같네. 사선식 넓이 공식 써드리겠습니다. 세 점 x1, y1, x2, y2, x3, y3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 S는요. S는 2분의 1 해주고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을 한 다음에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점 3개를 씁니다. 세로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 세로로 쓴 다음에 처음에 쓴 점을 한 번 더 씁니다. x1, y1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절대값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쓴 거고, 요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행렬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다 뭘 쓸 거냐면 요렇게 곱한 거의 합. 그러면 x1, y2, x2, y3, x3, y1이 되겠죠. 그쵸? 빼기.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곱한 걸 빼주는 거예요. 곱해서 더한 걸.
그럼 이렇게 곱하면 x2, y1, x3, y2, x1, y3를 빼줘서 절대값 씌워주면 됩니다. 요게 일명 사선식 넓이 공식이에요.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자, S는 2분의 1 절대값. 아직 안 적었어? 얼른 적으세요. 요게 공식이야. 요게 공식이고 얘는 이 공식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그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건 뭐 수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점을 쓰는 거야. 마이너스 1,4, 2, 마이너스 5, 3,1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쓰는 점을 한 번 더 써요. 마이너스 1,4 이렇게는 해주시고 다시 2분의 1 절대값.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더해. 그러면 5 더하기 2 더하기 12 빼기 8.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15. 이렇게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해주고 절대값을 닫아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볼까요? 몇이죠? 19? 이거 몇이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이잖아. 그럼 뿔 8? 그렇죠? 그러면 몇이야? 27? 맞아? 27? 그러면 2분의 27입니다. 맞아요? 나왔죠? 그렇죠? 네. 점과 점을 지난 직선을 구해주고 다른 점에서 뭐 높이 구해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심플하죠. 그렇죠? 요 위에 문제가 있죠. 여기 위에 문제. 여기 위에 문제. 여기 위에 문제. 원점이 있는 경우는 공식이 좀 더 심플해져요. 이거 적었죠? 원점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건 이제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점을 쓸 때 삼각형의 경우에는 순서 상관이 없어. 아무렇게나 써도 돼. 처음에 쓴 것만 한 번 더 쓰면 돼. 마지막에. 그러니까 두 번 쓸 놈을 되도록이면 0이 들어가 있는 애를 쓰는 게 편합니다. 0이 들어가 있는 애를 두 번 쓰면 곱하면서 지워지는 게 많단 말이지. 근데 한 놈이 원점이야? 그럼 무조건 원점 먼저 쓰는 거예요. 0, 0. 그 다음에 x1, y1, x2, y2 해주시고 이거 처음에 쓴 거 한 번 더 쓴다고. 0, 0 해준다고. 그러면 2분의 1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곱하면 0이고요. 그쵸? 이렇게 곱하면 x1, y2 이렇게 되죠. 그쵸? 이렇게 곱하면 뭐야? 또 0이네요. 그쵸? 그 다음 이렇게 써도 0이고 이렇게 곱하면 여기 빼기 이제 빼기 차례인데 x2, y1 이렇게 하면 또 0이네. 요러면 공식이 겁나 심플해집니다. 오케이? 이제 여기 원점이 들어가 있는 경우 세 점 중에 한 점이 원점인 거야. 오케이? 이러면 넓이 공식 이렇게 되는데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까 했던 거 요 방법 자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저 공식을 손으로 x1, y1 이렇게 쓸 일이 없단 말이지.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넓이를 구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삼각형인 경우에는 점을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 공식이 파워풀한 이유는 뭐냐면 이 공식은 볼록 N각형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볼록 N각형. 볼록 N각형이란 말 못 들어봤을 텐데 여기 오각형이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볼록 오각형입니다. 볼록 N각형이라는 건 내각이 전부 다 둔각인 거야. 180도보다 작은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목 오각형을 그려볼게요. 오목 오각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러면 여기가 이렇게 배 터져진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생긴 모양에 대해서는 이 공식을 못 써. 그런데 요렇게 생긴 거는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N각형이든 다 쓸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점을 쓸 때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써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놈을 스타트로 했으면은 요 놈 쓰고 그다음 요거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요거를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써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에 대해서 쓸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유사시에 그래서 산수가 겁나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넓이를 구할 수도 있을 텐데요. 뭐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다.
알아둘 사람은 알아두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는 가계 이등분선 문제는 출제 확률이 100%고요.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별표 3개짜리입니다. 별표 3개. 별표 3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출제 확률은 높다. 두 직선의 가계 이등분선. 이제 그 기하 그림적으로 뭔지 좀 알아둬야 되는데. 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저놈이야, 이놈이야? 요렇게 해볼게. 두 직선이 요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얘랑 있는 건가? 이렇게 있는 건가? 뭐 수직처럼 생겼어? 뭐 수직이네? 에이. 아무튼 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개가 있어요.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있습니다. 그럼 요 각을 이등분한다 라고 하면 요런 애도 있고요. 여기 각이 이렇게 이등분 된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죠? 이등분이죠? 똑같죠? 네. 요렇게 이등분 하는 애 있고 요렇게 이등분 하는 애도 있는 거야.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은 두 개 있습니다. 이게 여기 왜 나오느냐? 이거를 구할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한다는 거야. 그 공식을 이용해주면 아주 쉽게 구해지거든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의 성질이 뭐냐면 이쪽 직선에 이르는 거리와 이쪽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는 겁니다. 어디를 잡아도 요 거리가 언제나 같아요. 얘도 이등분선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수선 내린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 수선 내린 거와 길이가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두 직선이 있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각의 이등분선 위의 점을 x, y라 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x와 y 사이 관계식을 구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x와 y 관계식이 곧 방정식이거든요. 오케이? x는 y 더하기 3이다. 이거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오케이? 요게 나타내는 해들, 요거의 해들이 나타내는 도형이 직선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x, y라고 했는데 요거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고 하면 얘들의 관계식을 구하면 그걸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x, y라는 점은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는 겁니다. 요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절대값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x, y에다가 요 점을 대입한 거를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똑같이 넣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퀄 0 띄고 요걸 여기다 넣어버립니다. 여기까지의 거리는요. 루트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절대값 해주시고 요 직선의 방정식에다 요 점을 대입하면 똑같죠. 그렇죠? 똑같이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걸 만족하는 x, y들이 각의 이등분선 위의 점인 거야. 저걸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주시면 보통의 경우 여기가 루트랑 여기가 똑같이 세팅이 돼요. 다른 경우가 별로 없어. 다른 경우에도 딱히 어렵진 않아요. 여기 2나 3 같은 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절대값 A가 절대값 B면 우리 어떻게 하죠? A는 B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B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치? 지금 저걸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 A가 2 절대값 B면 어떻게 하죠? 그럼 A는 2B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2B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저걸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루트가 보통은 없어지게끔 세팅을 해주지만 문제에서 주어주지만 남아있어도 그렇게 쫄 필요는 없다.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거다. 아시겠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절대값 이것은 절대값 이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풀 때 어떻게 푼다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정리해 주는 거야.
2x 더하기 y 빼기 2은 x 빼기 2y 더하기 1인 경우. 그러면 x 넘겨서 x, 넘겨서 3y, 넘겨서 마이너스 2n이에요. 그렇죠? 다음에는 어떻게? 요게 마이너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는 넘기면 3x, 넘기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를 넘기면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절대값을 풀면 자연스럽게 두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왜냐면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건 두 개니까. 그리고 이 둘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언제나 서로 수직입니다. 각의 이등분선,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자체가 이게 수직이 아니더라도 요놈의 이등분선하고 요놈의 이등분선을 계산하면요 언제나 여기는 수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은 두 개인데 얘네들은 언제나 수직이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답을 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0 되는구만. 기울기 수직인 거 두 개 나왔구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겠니? 기억할 수 있겠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x, y에서 요거. 그러니까 사실 공식을 뭐 외운다고 치면 여기에서 루트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에 절대값 해주고 요 직선 3x 더하기 4y 더하기는 여기에서 똑같이 요거 가지고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분에 절대값 해놓고 요 직선을 이렇게 한 다음에 4x 빼기 3y 더하기 1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은 플러스로 한 번은 마이너스로 정리해주면 된다. 오케이? 이런 거예요. 조금 심하게 가면은 여기가 웬만하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요 직선하고 같다라고 한 번 놓고 요 직선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같다. 두 개 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나갈게요. 아무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구할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한다. 라는 것까지 알면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도 계속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외워 놓으셔야 되고 잘 외우려면 숙제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산 다 하시고 연산 다 하고 나면 이제 직선 통으로 이제 문제 좀 드릴 거예요.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